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생길 것 같은 질환 하나씩을 뽑아보도록 했습니다. 네, 갱년기에서 폐경기에 이르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꼽은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과 관절염이었다고 합니다. 네,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 이 시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우동화 병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골다공증이라고 하면요, 누구나 다 겪는 일 혹은 뼈가 약해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골다공증이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뼈가 약해지는 병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골다공증이 생기면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또 5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손목, 척추, 고관절 주위의 골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노령층에서 고관절 발생 후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할 때 쓰이는 금강석 있죠? 네. 많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1000년, 2000년 가야 할 건물의 기둥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구멍이 없고 곧은 것이 최상품으로 꼽는다 그래요. 네, 우리 몸속의 뼈도 구멍 없이 곧고 바르게 서 있어야 건강이 유지될 텐데요. 네네. 이 몸속 기둥을 잘 유지하는 방법 오늘 알아봅니다. 전문가의 선택, 골다공증의 오해와 진실, OX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이 없다. 어떻습니까? 몸무게가 적으면 무리가 덜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얼핏 생각해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뼈에 무리가 많이 가서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저체중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중이 적게 나가면은 그만큼 근육량이나 골격의 양이 적기 때문에 뼈로 가는 스트레스가 적게 됩니다. 뼈도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너무 체중이 적다 보면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X. 그렇군요. X군요. 네, 알겠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뼈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근력. 그런데 종아리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한다. 정말 종아리 근육이 건강의 지표가 됩니까? 예, 이 질문은 O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이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빠진다고 하는데 네네. 60대가 되면은 한 30%, 80대가 되면은 50% 정도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이제 근육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지, 즉 다리 쪽의 근육이 되겠는데요. 네.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이 근육량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고령 사회로 일찍 진입을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고안한 방법이 있는데 네. 투핑거링 테스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핑거링 예, 테스트요. 예,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모아서 링을 만들어 봅니다. 네. 이 링은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32cm 정도 둘레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링을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에 대어 봤을 때 공간이 생기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네. 네, 상당히 굵게 나오는데요. 네, 저는 얇고 싶은데요.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골다공증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 유전되지 않죠? 예, 유전됩니까? 애매한데 네네. 예, 답은 X. 네. 예, 유전이 됩니다. 저체중과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의 유전적 요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백인이나 아시아인 또 45세 이전에 폐경을 맞았다거나 모친에 골절의 가거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골절의 위험도가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유전된다고 하고요. 또 유전과는 또 다르게 아무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골밀도가 낮을 때 자식이 골밀도가 낮을 확률이 거의 7배 이상 높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골다공증은 유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골다공증 자체가요, 이렇게 증상이 있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이런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골다공증은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지 저희가 오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로는 크게 뼈의 흡수에 관여하는 파골세포, 또 생성에 관여하는 조골세포, 또 유골세포와 골세포를 분화시키는 골조상세포 등 아주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뼈는 끊임없이 흡수하고 형성되는 동적 구조인데요. 우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 뼈도 끊임없이 형성과 흡수를 하는데 연간 10% 정도 뼈가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새로운 뼈 조직으로 대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듯 형성되고 생성되는데 흡수되는데 균형이 맞지 않을 때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골격계 질환인데요. 이 골강도를 평가할 때 골량도 중요하겠지만 골의 질, 형태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방법에서는 중심부에 있는 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말단부에 있는 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중심부라 하면은 척추나 고관절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말단부라 하면은 손목이나 발 뒤꿈치에 있는 종골을 이용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중 X선 에너지 흡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데 골다공증을 진단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진단 기구고요. 또 골다공증의 치료의 결과를 추적 조사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이 외에도 정량적 단층화 촬영, 큐시트라는 방법도 이용하고 또 쉽게는 초음파 검사 방법도 사용을 하는데 초음파 검사 방법은 민감도나 특이도에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제한 사항이 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런 이렇게 이제 골다공증 진단 기계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이 결과값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WHO 기준에 따르면은 폐경후 여성이나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젊은 집단과 비교한 T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T값을 사용해서 그 골밀도 값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은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나 골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이제 권고하는 권고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무혈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또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 폐경 이행기 여성, 폐경 후 여성, 또 70세 이상의 남성 등 이런 위험 인자가 많은 환자들에게 골밀도 측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선생님, 이 흰머리가 유독 빨리 나거나 아니면 폐경기 여성에게 안면 홍조가 심한 경우에 골다공증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 보스턴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40세 이전에 머리가 반 이상 센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골밀도가 유의하게 낮았는 소견을 보였고 또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4.4배 높았다는 아주 흥미로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또 폐경 후 안면 홍조나 발한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증상을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혈관 운동 증상이 생기는 여성분들에게서는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가 골다공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골절이 쉽게 됩니다. 또 골절이 돼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가 가면 갈수록 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서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연령별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률을 확인해 보면 70세 이상에서 매년 골다공증성 골절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 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노령 인구가 증가되어서 또 골다공증 골절의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2025년이 되면 남자의 경우 고관절 골절이 거의 3만 5천 내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리라는 예상이 있고 네. 또 12만 건의 척추 골절이 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기대치가 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치료를 받고 나서 또 끝까지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위험성을 알고 하기 때문에 처음 6개월에는 치료를 잘 받다가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료를 중단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네. 12개월, 즉 1년이 지나면은 거의 66% 정도가 치료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고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할 것 있습니다. 근데 네.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아무래도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데 이 약물 복용을 한다거나 주사제를 이용하게 되는데 좀 번거로운 면도 많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골다공증이란 병이 뼈만 약해지는 그런 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심각성을 잘 모르셔서 그 기간을 이용하는 비율도 낮고 치료도 중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송혜 씨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네. 뼈가 약해졌다 그러면 멸치나 우유 먹거나 마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부모님들께서 근데 그렇게 뭐 하시죠. 단순하게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골밀도 관련해서 골다공증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균형 잡힌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적절한 체중 부하를 해서 골밀도나 아니면은 근육 강화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는 피하셔야 하고 금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이제 많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골 흡수를 막아주는 치료제가 있고 또 골 형성을 촉진시키는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골 흡수를 막아주는 치료제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외에 부갑상선 호르몬 아니면은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등을 사용해서 골다공증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또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이제 칼슘과 비타민 D의 병용 치료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칼슘과 비타민 D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나 이 칼슘과 비타민 D를 병용했을 때 그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칼슘을 얼마나 이제 드실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권고량이 있습니다. 네. 네네. 평균적으로 보통 800에서 1000mg 정도 칼슘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식생활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우유가 되겠습니다. 네. 우유 한 컵에 21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우유 3컵 정도와 나머지 요구르트 정도 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슘량을 어느 정도는 섭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음식에는 연어에 많은 비타민 D가 있고 치즈나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상당히 많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햇빛을 많이 쬐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중동에 히잡을 쓰고 얼굴을 많이 가리고 다니는 여성들과 우리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우리나라 여성들이 비슷하다고 아주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0분 이상 매일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 D의 농도를 높이는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렇군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쬐면 요즘 또 봄철에 주근깨 그래요. 생기고 김이 예, 생기고 예. 이래서 잘 안 나가는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도 꼭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예. 그런데 이런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할 때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뭐 작게는 전해질 농도가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치과 치료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골다공증 치료를 받을 때 이제 치과에서 이제 턱뼈 괴사에 대한 상당한 이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주의도 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턱뼈 괴사의 경우에는
턱뼈에 있는 골수염이라든지 치은염, 그 구강 내의 어떤 다른 질환과 감별을 해야 되고 또 그 유병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이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연구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골다공증약의 원리는 뼈를 흡수시키는 것을 막아서 뼈에 어느 정도 적정 농도의 칼슘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뼈가 흡수가 돼야지 뼈가 이제 생성이 되는 재형성의 이제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약을 오래 드시다 보면 뼈를 흡수시키는 양이 이제 적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뼈가 생성되는 양도 적기 때문에 뼈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대퇴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 기존의 외상으로 생기는 대퇴골절하고는 다르게 외상이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주 미세한 외상으로도 골절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골절의 양상이 기존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골절과는 다르게 그 분세 정도도 심하지 않고 횡골절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비전형적 대퇴골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 81세 여자 환자입니다. 6년 이상 골다공증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앞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약간 잡아주려고 하다가 다리를 삐끗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퇴부에 통증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신 환자입니다. 보시면은 아주 표시도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바깥쪽 외측 피질골에 네. 골절이 아주 미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비전형적 대퇴골절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완전 골절로 또 발전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 골수정을 골수광내로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 정도 되는 골절은 통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이 환자처럼 통증이 있고 압통이 있은 경우에는 예방적 골수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저 오른쪽 그 화면에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예방적 예, 골수정을 골수정을 심어놓은 삽입한- 상태입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골리압도 다 얻었고 별 통증 없이 생활 잘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네. 네. 골다공증과 마찬가지로 또 근감소증이 상당히 이제 노인 인구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질병 분류 코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이미 질병 분류 코드를 받은 정도로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 근감소증이란 연령의 증가로 인해서 근육량이 감소되고 힘이 떨어지는 것을 근감소증이라 하는데요. 근감소증을 이제 자가로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문제표가 있습니다. 근력이 어떤지 보행, 의자에서 일어서기, 아니면 계단 오르기, 낙상 등 이런 항목을 가지고 본인이 근감소증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괜찮을 것인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무게 4.5kg, 즉 배 8개들이 한 박스를 쉽게 들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쉬운가 지난 1년 동안 몇 번 넘어졌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근감소증이 있을지 아니면은 또 괜찮을지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네. 쉬울 때 0점, 어려울 때 2점,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쉬우면은 0점, 어려우면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0점이면은 정상적인 것이 되고 가장 안 좋은 것이 10점이 되게 됩니다. 10점 그래서 이상이면은 10점에 가깝게 되면은 근감소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